네, 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 체크해보면서 투자 전략, 대비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와 아베 회담 이후 국제 관계입니다. 자, 지난 10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안보와 무역 등 양국 현안이 논의가 되었었는데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이 부분부터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 일본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안보와 통상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안보 쪽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일본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미일 안보 조약 4조에 대해서 확인했다라고 이제 일본 측 언론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안보 동맹에 재확인하게 되면서 또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7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가 더불어서 이제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폐기시킨 TPP 대신 양자 무역 체제를 구축하기로 경제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내용을 보게 되면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후보자 시절에서 꾸준히 이야기했던 환율 조작국 이야기나 그리고 또한 그리고 대미 흑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 회담에서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70만 개 일자리를 흔히 말하는 보이는 경제적 이득을 아베 총리가 가져왔는데 이 선물 보따리를 받으면서 다른 안보 문제나 이런 환율 조작국 문제나 통화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넘어지기에는 너무 큰 선물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재무 부통령과 그리고 아소다로 재무부 장관이 나중에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생각할 때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프로세스를 이렇게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흔히 말하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9월 달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힐러리 후보만 방문을 하고 나머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찾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다루어졌던 현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채택을 하면서 일본과의 정치 외교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일본 증시는 2주 만에 최고로 마감하는 경향도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정상회담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보게 되면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득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정상들보다도 우월한 지위를 먼저 선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트럼프 정부와의 4년 동안의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위에 있게 되는 선점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동반자와 같은 파트너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군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마도 올해 그리고 G7 회의나 아니면 G20 회의가 있을 텐데, 이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주제가 내용이 심각한 주제가 없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5분만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제 트럼프나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말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타일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적이라고 인지가 됐을 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제 그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자기 편을 만들어야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를 많이 베풉니다. 이번에 보게 된다면 그 마라라고 리조트에 이제 초청을 해서 그 나인홀까지 골프 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환대를 했는데요. 이 마라라고 그 리조트 같은 경우는 그 가입비만 해도 20만 달러가 넘고 그리고 연회비만 하더라도 1만 4천 달러 정도를 내야 되는 아주 초호화인데요. 여기에 데려와서 더 이제 아베 총리에 대해서 더 우호적인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 굉장히 이번에 흐뭇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된다면 미국의 확고한 일본 방어를 확보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센카쿠 열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시정연설에서 이제 전쟁이 가능한 일본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굉장히 큰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과 공조를 통해서 동북아 해결문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북한 같은 경우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눈길을 끌을 수 있었던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캐나다 총리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북한이 매우 큰 골칫덩어리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북한의 전략은 미국의 관심 끌기용으로 전략적으로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핵 개발을 하거나 핵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즉각 반응을 해줍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리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 그 전에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쉽게 관심을 유도하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렇게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까지의 전략들이 아마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이나 안보 전략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일본이 우호적인 관계를 서로 좀 선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던 정상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생각할 때 지금은 신흥국 시장의 키친 사이클이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과의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도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줬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중재자 역할이면서 어느 정도 서로에게 어느 정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방위산업주, 미국에 있는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이나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된 ETF 관련돼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북아 지역의 신냉정 시대가 저는 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안전자산인 달러나 금이나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서 전체 투자자산에 대해서 한 10% 정도는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이나 달러에 대해서 비중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트럼프와 아베 회담 이후의 국제관계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향후 투자 전략 우리가 어떻게 잡아나가면 좋을지까지 조언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 분석 Y시간 오늘도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